기지국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엄청 좁거든. 그래서 네.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를 오히려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어테뉴에이션도 그거는 처음이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크로스오버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는 거는 그 주파수가 낮으면은 멀리 레인지가 되게 멀어지는 거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인지가 되게 멀어지는 거고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굉장히 짧은 단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단거리만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많아야 되고 네, 그건 크로스오버 덴시티 쪽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넬에 따르면은 그냥 이게 직진성이라는 게 어떤 매질을 딱 부딪혔을 때 다른 데로 산란이 되냐 안 되냐의 이슈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주파수가 낮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빨간색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거는 주파수가 낮은 빨간색이 꺾인 거고 파란색은 직진을 해버려서 구름을 뚫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쪽이 직진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고 주파수 추가율이 높다. 소신 있게 얘기. 뒤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고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제가. 네? 방금 하신 말씀 맞는 것 같고 저 그냥 아까 논문 피겨 생각하고 있었어요. 논문 피겨에서 중에는 정관 사각 가정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느낌이거든요. X를 구하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머리 안 나온 것도 구형이어가지고 거의 한 장밖에 안 찍죠. 그럴 수 있겠네. 점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팔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여지가 있는데. 그렇네. 만약에 서피스 노멀에 따라서 반사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전파는 되게 엄청 작아서 되게 그 서피스 노멀을 고려하기 전에 일단 3D 포인트 자체가 파티클이 있으면 그냥 부딪히고서는 정관사 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근데 이 논문에서 약간 스페큘러, 정관사 때문에 아까 놓치는 게 많다고. 그래서 결과가 보면은. 이거 제 겁니다. 이거 내 거 맞지? 맞죠? 맞는 거 네, 맞아요. 어디 거 맞지? 아까 한테 거기다 네, 1시간 그렇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한 논문은 Neural Scene Flow Field for Space-Time View Synthesis of Dynamic Systems 2021년 15EPR에 발표될 논문이고요. 아마 이게 저희 인플릭스 널프에서 거의 중집을 지금 찍지 않았나 싶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펜치는 미안한데 저자 이름 있었어요? 나중에 세미나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은 그 원저자 이름하고 그 그룹 같은 걸 다 알 수 있도록 어디 학교나 회사에서 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정보 좀 표시를 해줘요. 왜냐면은 사실은 좋은 논문이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팔로잉을 하려면 그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면? 쟁취 리전. 좋았어요. 네, 컨텐츠는 노벨 뷰 앤 타임 신테시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이 논문의 메소드,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 결과와 한계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벨 뷰 앤 타임 신테시스를 보면 지금 노벨 뷰 신테시스가 핫하게 되고 있죠. 뉴럴 레퍼런티지를 통해서 좌측에 보면 널프를 사용해서 스태틱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요즘 디포머블 널프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디포머블한 거에서도 노벨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재는 지금 새로운 타임을 만들 수는 없죠. 네, 새로운 타임을 만드는 건 현재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논문은
노벨 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고정된 시간을 고정하고 타임을 인터폴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타임을 고정하고 뷰를 인터폴레이션 한다든지 둘 다 인터폴레이션 한다든지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한 10초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소드가 다 생각을 해주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널프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댄스 3D 심플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3D 댄스 심플러를 만들어서 새로운 타임 신세스를 하는 거죠. 스파스 3 심플로요? 아 댄스? 근데 댄스로 댄스하기 정말 하게 댄스한가? 댄스하게 됩니다. 아 댄스하게 돼요? 네, 비주얼라이즈만 이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이 타임 시스템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널프에서는 지금 포지션만 넣고 인코딩을 해서 RGB를 뽑는데 거기다가 타임 인덱스를 추가해가지고 뽑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심플러를 3D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볼륨 전체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법은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냥 두 개의 이미지를 웨이티드 썸한 것 같다. 그런 결과가 위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한 심플러를 사용한 것은 매우 내추럴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심플로가 뭔가요? 그 옵티컬 플로어 같은 경우는 옵티컬 플로어는 다 알고 계시니까 2D 이미지에서 어느 픽셀이 다음 프레임 갔을 때 어느 픽셀로 갈지 그걸 표현해 놓는 거잖아요. 심플러는 그냥 3D 볼륨에서 3D 볼륨 X, Y, Z 포인트가 다음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이해가 대답이 잘 됐나요? 지축도 있어요? 네. 지축도 있어요. 3D 포인트에서 여기가 포인트 있으면 다음에 여기 갔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저 비디오는 제가 봤을 때 XY 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축이 생기는지 좀. 이게 찍은 걸 보면 이 인풋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게 픽스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 대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이미지에서 다 이렇게 돌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노큘러 카메라로 찍었지만 얘가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수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찍을 때 이건 누가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개된 데이터로 하는데 손으로나? 카메라 센터가 같으면 3D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 센터를 다르게 함으로써 3D 정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카메라 뷰 포인트가 한 군데서 고정돼서 찍으면 안 되고 움직이면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움직이고 물체도 같이 움직이고. 카메라 센터에 관한 순간 나중에 프로세싱으로 알아야 되니까 사람이 널프랑 똑같죠. 카메라는 폴맵을 사용했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찍었기 때문에 폴맵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폴맵을 넣으면 그런 3D가 알아서 백컨이 되는 그런. 근데 폴맵 할 때도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거는 좀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했다고 하고요. 좀 더 이런 자동차 같은 거 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3D를 만들려니까 지금 프레임이랑 이전 프레임만 이렇게 해서 3D를 만든 다음에 모든 프레임에서 다 모든 프레임을 다 합쳐서 3D를 만든.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데프 추정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건. 사람 같은 경우 우선 빼고 좀 마스크를 씌워서 뒤에 스태틱한 오브젝트만 가지고 그한테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카메라 포지션이랑 좀 대충의 뎁스는 알 수 있겠죠. 사람 말고 또 가까이 있는 물체도 그렇게 뜨는 건가요? 가까이 있는 물체요. 씬에서 되는 거지 뭐 물체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데 제가
가까이 사람 말고도 그냥 가까이 있으면 어때는 건지 사람은 이제 움직이는 다이나믹시티가 있으니까 어떨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사진에서 울타리가 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앞에 어떤 뭐 페트병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그러나 앞에 있는 씬도 없애는 겁니다. 왜 없어요? 그거는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요. 3D 리컨스트럭션 할 때 앞에 오브젝트가 이제 포칼 렌스가 다르면은 포칼 물체 위치가 좀 많이 다르면은 리컨이 안 된다고 도움이 오히려 돼요. 되나요? 네, 오히려 뎁스 다이버시티가 없으면 오버피팅 되죠. 뎁스가 어느 정도 다이버시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컬 랭스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뎁스 오필드가 좁아서 블러가 되면은 부정확하죠. 블러가 되면은 피처 포인트가 부정확하게 나오니까 3D 포인트가 부정확해지고 그 부정확한 에러가 클수록 카메라 센터를 추정하는데 인애큐러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되죠. 저는 이제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씬이라고 좀 볼 수 없는 앞에 오브젝트는 또 안 돼. 씬은 무조건 스태틱한 건 전부 다 씬이라고 불러요. 스태틱한 거. 스태틱한 건 다 씬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서 지오메트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다 씬이고 거기서 씬하고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합쳐지면 전체 씬이 되는 거고 다이나믹 오브젝트하고 다이나믹한 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포즈를 할 때는 스태틱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콜맵은 라이브러리 이름이고 이거에 대한 그 테크닉의 이름은 스트럭처 프롬 모션 테크닉을 써서 SFM을 써가지고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카메라 포즈를 추정할 때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다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걔네들 다 버려요. 그다음에 스태틱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뎁스 다이버시티도 이용하고 그래서 모든 카메라 프레임을 다 활용해서 서로 옵티마이즈를 다 때려요. 그래서 신부의 사람은 없겠는데. 심플로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스태틱 오브젝트는 플로우가 없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3D 심플로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대한 심플로 만든 이유가 움직이는 물체를 널프하기 위해서라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심플로가 있고 없는 그냥 스태틱화 된다. 아마 뒤쪽에 설명하면 뭐 더 네, 뒤에 수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타임 인덱스를 넣어서 0, 1 이렇게 넣고 0.5를 만약 넣었다 하면 이렇게 블러리한 게 나오고 그냥 깨진 게 나와요. 심플로 사용하면 좋은 건 낫다. 타임 인덱스를 넣었다는 건 그냥 기존의 널프 같은 셋업에서 그냥 인풋 디멘전 하나 더 넣은 거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X, Y, G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임도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처음에 이게 엄청 특이한데요. 모델 디자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스태틱한 거에 집중하는 스태틱 모델이랑 다이나믹 모델에 집중하는 다이나믹 모델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이나믹 모델만 하다가 이것만 만들었는데도 소타를 찍었지만 스태틱 모델 넣었는데 더 소타를 더 찍어서 넣었다고 하거든요. 문제를 아예 끝내버리겠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태틱 모델에는 거의 널프랑 동일한데 마지막에 그냥 뭐 널프는 XYZ 포지션이랑 디렉션 들어가고 마지막에 RGB 컬러랑 볼륨 덴시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로 블렌딩 웨이트가 들어갑니다. 블렌딩 웨이트는 얘가 0에서 1 값으로 거의 되는데 스태틱한 오브젝트에서는 거의 1로 나오고 그 다이나믹한 데서는 거의 0으로 수렴을 하는. 네. 그리고 다이나믹 모델을 보시면 여기서는 XYZ뿐만 아니라 타임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널프랑 비슷한데 여기 타임 인덱스가 들어가는 게 좀 다르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오큐펀시가 나오고 3D 심플로우 F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스오클루전 웨이트가 나오고 뭐 칼라가 나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심플로우랑 디스오클루전 웨이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인풋으로는 스페이스 타임이 들어간다. 이 정도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스 플로우는 우선은 널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워드, 백워드, 심플로우를 익스플리트하게 모델링했다. 그리고 포워드, 백워드, 디스 오클루전 웨이트를 익스플리트하게 모델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널프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널프는 뭐 X 포지션, 뷰잉 디렉션 들어가서 오큐펀시랑 칼라가 나오는 데 반해서 뉴런스 플로우는 타임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RGB랑 오큐펀시 이외에도 3D 심플로우랑 디스 오클루전 웨이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는 그에 맞게 많은 로스를 걸어주었습니다. 뒤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CB가 뭐예요? CB? CB요. 이게 스태틱이랑 다이나믹 모델을 같이 컨비네이션 로스? 네, 컨비네이션. 네, CB. 컨비네이션.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CB가 이해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스 오클루전에서 잠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3D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앞이 보이다가 등이 보이거나 아니, 빙빙 돌거나 이러면 안 보이는 장면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오클루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디스 오클루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로 생기려는 영역. 네, 새로 생기고 막 없어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네. 있던 게 없어지는 거는 오클루전 아니에요? 그것도 디스 오클루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 오클루전만 들었는데 여기서 디스 오클루전이 굉장히 디스 오클루전은 뭔가 가려졌던 게 다시 반대로 나타나는 생기는 거고 오클루전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있던 게 없어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Temporal Photometric Consistency예요. 보시면 이게 뭐냐? 이 전체 모델이 네. 전체 모델이 우선 다이나믹 모델이랑 스태틱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 모델은 3D 심플로우랑 디스 오클루전 웨이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까운 타임, 인접한 타임에서는 이게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 J에 있는 타임을 심플로우를 고려해서 카메라 포지션과 심플로우 다 고려해가지고 타임 I로 마핑을 시킵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원래 찍혔던 데에서 심플로우만큼 가서 그 픽셀을 가져오고 다. 그러면 우선 타임 J가 I가 되겠죠. 근데 카메라 포지션은 이쪽 위에 되고 그다음에 다시 카메라 포지션도 바꿔가지고 I 쪽으로 프로젝션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비슷해야 된다. 네트워크로 뭔가 타임이랑 3D 씬을 모델링 해놨을 때 특정 타임의 I랑 타임의 컬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J랑 I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마핑시켰을 때 원래 그라운드 소스 I랑 똑같아야 된다. 그거요. 네, 비슷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겁니다. 아까 물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색깔 노란 색깔 저건 어떻게 G 값을 알아야 프로젝션 되는 거 아니에요? G 값이요. 몰라도 돼. 그냥 컬러만 알면 되는 거예요. G 값을 우선 몰라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널프 구조 자체가 이 픽셀 하나에 대해서 레이를 다 쏜 다음에 그다음에 레이에 따라서 이 컬러랑 오큐퍼시를 다 매저를 나오거든요.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널프에서는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G값이 없어도 되고 G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터미네이트 뭐지? G값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에 가장 베스트한 애를 추정하는 거죠. 이 오큐펀시 쪽에 제가 보기엔 G값이 녹아 있다고 보면 되신 것 같고요. G값을 그 터미네이트 포인트인가 뭐 거기 이 오큐펀시가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이 안에 녹아 있는 걸로 보여요. 조금 더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큐펀시라는 게 영역에서 뭔가 차이는 3D를 볼륨으로 보고 그걸 볼륨메트릭 픽셀로 볼 수도 있잖아요. 복셀. 그러면은 그 하나의 3D 볼륨, 그 픽셀 같은 거 3D 큐브가 차있냐 안 차있냐가 오큐펀시인데 그게 차 있으면 물체 안쪽이 되겠죠. 그거 찬 게 갑자기 확 바뀌어. 없어도 0으로 돼. 그럼 그게 물체 표면이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각
복사의 3D 공간이 무조건 다 차이냐 그러면 3D 오브젝트가 있는 데만 차니까 모든 그 큐보드를 다 고려한 거예요. 레일을 하나 딱 그어서 각 뎁스를 다 퀀타이즈한 다음에 그 뎁스 전체에 대해서 각각 이게 차 있는지 만약에 차 있다고 그러면 컬러 값이 뭔지를 다 엔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레이에 대해서 그게 다 있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봤을 때 레이를 또 고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두 개가 인터섹션 하는 데가 실제 3D 포인트가 존재하는 데 일단 그건 차지하고 여기서는 그 이렇게 인터섹션을 안 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움직이니까. 만약 스태틱 오브젝트면 인터섹션을 하니까 거기 인터섹션 포인트는 적어도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컬러 값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주는 게 널프였고, 근데 이제 인터섹션을 안 해버리니까 오브젝트 움직여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플로우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서 다음 프레임에 얘가 움직이는 게 프리딕션이 돼서 여기로 갔을 때의 컬러가 이거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때려박고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플로우도 언노운이고 카메라는 언노운인데 플로우 언노운이고 컬러도 언노운이고 어큐펜션 언노운이고 다 언노운이에요. 그냥 그걸 잘 만족하는 최적의 그냥 모델 3D 씬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로우, 다이나믹 플로우, 씬 플로우는 좀 있는 거고 처음에 그냥 첫 번째 스태틱한 씬 하나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스태틱 오브젝트도 있고. 그래서 딱 하나의 카노니컬한 가장 제로 프레임에 3D 씬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면은 3D 씬 플로우도 그거에 따라서 또 복원을 했으면은 3D 씬 플로우대로 이 첫 번째 걸 애니메이팅 시킬 수가 있겠죠. 각 포인트를. 그러면 전체가 다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각 프레임마다 3D가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3D 씬 플로우를 도입했다는 거는 각 처음에서부터 그 다음 프레임들 간의 링크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3D가 잘 복원이 되면은 그리고 3D 씬 플로우도 맞다고 하면은 이거를 처음 거를 애니메이팅 시켜서 모든 프레임이 다 표현돼야 된다라는 게 로스예요. 하나 이 심플로 로스가 다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로스라서 제가 보기에는 3D 리컨은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트래킹 되는 건 아니지, 그죠? 네네. 트래킹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면 템포럴 토메트릭 컨스턴시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 템포럴 포토매틱 컨스턴시가 3D 디스오클루전이 나타나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무빙 오브젝트 바운더리 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에러를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모델이 저희 디스오클루전 웨이트를 추정을 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이 로스턴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오클루전 웨이트가 어큐뮬레이트 된 거는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 이 텀에다가 이 디스오클루전 웨이트 어큐뮬레이트 된 걸 곱해주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 디스오클루전 웨이트가 대부분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스오클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텀을 넣습니다. 이 어큐뮬레이티드 웨이트 앞에 저 인테그럴 시간에 라지 t가 널프에서 했던 그 트랜스미턴스 그게 맞습니다. 저게 뭔가 어떤 걸 저식 전체가 좀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스몰 w라는 게 0에서 1 사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 1이라면 디스오클루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다라는 거야. 1이라면 디스오클루전이 없다는, 그리고 0이면 디스오클루전이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저 인테그랄 한식이 나온 게 어떤 물리적인 라디티가 트랜스미턴스고 저 스몰 시그마가 오큐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뒤에 저 스몰 w가 붙었을 때 저게 인테그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컬러가 백그라운드 씬의 컬러가 돼야 된다는. 원래 그냥 넓혀진 저기 뒤에 스몰 w 자리에 그냥 컬러 덮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레이에 다 포진되어 있는 그 뭐라 하지? 레이에 다 포진되어 있는 네, 오큐펀시가 얘가 디스 오클루전 다시 나타나는 부분인지 다른 뷰에서 봤을 때 아니면 디스 오클루전 아닌지에 대한 저희 매적값을 다 곱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여기 t는 타임이 아니죠. 저 스몰 t는 레이의 랭스 레이 네, 벡터 그쪽에 커버진 거리 벡터입니다. 벡터. I가 포인트죠. 레이 포인트. 레이 포인트죠. 레이 디렉션. 그죠? 네. 그럼 그 레이에서의 이 레이가 지금 디스오클루전 됐을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비례하는 웨이트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디스오클루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모델링한 거는 각 곱하기니까 엔드 게이트 아닌가? 각 포인트가네.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각 t, 그러니까 그 벡스마다 t가 되잖아요. 네. t마다 트랜스미턴스가 0이면은 그건 디스오클루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억큐펀시가 0이면은 그게 디스오클루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디스오클루전을 고려하고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디스오클루전이 아닌 거가 되는 거지. 세 가지 반 조건이 다 이겨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다 연결해서 확률이 구별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거를 그 레이에 대해서 전부 다 인테그럴을 해서 적어도 하나라도 뭔가 그 전체가 전부 다 레이가 언젠간 도달하지 않나? 어디에 부딪히지 않나? 콜리전이 일어나고 TF까지 네, 여기까지 우선은 그 내에서 뭔가 콜리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랬을 때 만약에 디스오클루전이 없으면은 0이 있잖아요. 디스 오클루전이 W가 0이면은 지금 그냥 있으면 원래 그냥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디스 오클루전이 있으면 0으로 알고 없으면 1이. 그럼 웨이트가 1이면 그냥 원래 존재하는 애 정상적인 픽셀이라는 네, 거예요. 정상적인 픽셀이 그 값을 그대로 가져.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오자. 그러면은 저게 다 만약에 1인 포인트가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1이고. 근데 저 뒤에 저 모르겠네. I에서 J가 1이 되어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디스 오클루전이 진짜 극소 부위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아주 웬만하면 1이 되어야 네, 거의 다 1로 돼야 된다. 지금 에런 놈이니까 프라이어를 1쪽에다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스파스하게는 0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W에 대해서 트라이얼을 눌러주고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약간 상충되는 그런 어드버서리하게. 형태가 네, 어드버서리하게 돼서 하나가 0이 됐을 때 얘는 적어도 스파스해야 된다는 페널티를 주는 거고 얘가 0 되면 그냥 치팅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0으로 만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건 잘 이해 안 돼. 내가 어큐뮬레이티드 웨이트를 왜 하는지? 그 레이에 대한 저 컬러의 컨시스턴시를 매저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웨이트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웨이트를 그 레이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서 인테그랄로 측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인테그랄을 취하면은 각 위치마다 디스 오클루전이 일어나면 저런 리컨이 불가능하니까 저거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 같은데. 그쪽에서는 좀 컨시스턴시를 매정 안 하겠다. 뭐 같거든요. 그게 맞긴 하겠네요. 디스오클루전 일어나면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가 없는 거니까 그 웨이트를 0으로 또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사람의 두께를 얼만큼 오파시티, 덴시티 있잖아요. 그죠? 사람 있으면 뭐 물체 있으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오큐펀시. 그래서 사람의 오큐펀시를 얼마나 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다이나믹한 물체가 있으면 그걸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큐판시 제가 넓을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 좀만 더 듣고 그냥 그만하시면 근데 방금 별윤나가 말한 대로 그렇게 디스오클루전이 일어난 경우에는 템포럴한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스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저 앞에 어큐뮬레이티드 웨이트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기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는 다른 텀은 모르겠고 스몰 w도 뭐 앞에 건 모르겠지만 쟤도 0이 돼야 된다 그런 네, 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상관없이 영이 돼야 되니까 어떤 게 생긴 거나. 근데 이게 모든 뎁스에 대해서 저걸 측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뎁스가 다 0이어야지만 저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0일 수도 있고 지금 0에서 1값을 취해서 0.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0점 몇이어도 결국에는 인테그랄 취하게 되면은 값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인테그랄을 약간 저는 오어 게이트처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뎁스마다의 오어 게이트처럼 네. 각 뎁스마다 이렇게 퀀타이즈에서 생각했을 때 각 뎁스마다 네. 저게 전부 다 0이어야지만 0이 되는 애 아니에요? 캐피탈 맞습니다. 전부다. 네네. 근데 전부 다 0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0이 되는 경우가 뭐예요? 흔하지 않아서 스파시티 탐도 있고 그런 거 맞는데 거의 0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움직였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움직였을 때 그때 갑자기 많이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어쨌든 디스코클루전이 일어난 그 양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뎁스 축에 대해서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다시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빙 오브젝트가 좀 앞에 있고 거리 가깝게 있고 그러면 먼 데에서는 이 오큐펀시가 다 0으로 찍힐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얘가 대부분 앞에 있을 때에 하면 얘가 결국에 여기 치이지 않을까. 지금 그 시그마 J가 오픈인데 시그마 J에 들어가는 레이는 I에서부터 J 프레임으로 온 플로우를 타고 한번 들어온 레이라서 네. 지금 현재 타임 J가 현재 타임이라면은 현재 타임에서 오픈시를 재는 거고 TJ도 현재 타임에서 트랜스미션을 재는 건데 디스오클루전은 전 타임에서 재거든요. 그걸 몰랐. 네. 뭐 센스 원래 알고 있는 J가 거죠? 다음 타임. I가 뭐 이전 타임, J가 네. 그래요? 반대요? 네. J가 이전 타임이요? 네. 아이가 다음 타임. 네. 이렇게 J 표현을 to 이렇게 하더라고요. I. 뭐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서 J를 아, I로 거꾸로네. 네. 그래서 J에서 I로 옮겨가지고 메저를 하겠다 이거. 그 백워드 워킹이잖아. 네. 아, 표현. 맥컬도. 그러면은 I가 현재 프레임이고 J가 다음 프레임 맞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재에서 다음으로 갔을 때에 새로 등장하는 애의 확률. 새로 뭔가 등장할 확률 공간이 새로 안 등장할 확률. 잠깐만. 새로 등장할 확률의 역수. 네. 1 빼기 등장 확률. 1 빼기 등장 확률. 네. 안 등장할 확률. 새로 등장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새로 등장해서 0이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새로 등장하지 않겠네. 그러면 네. 원래 없었던 것도 그러면 다 1이겠네요. 네. 원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없었던 거는 다 1이겠네. 네. 그래서 뭔가 새로 등장할 확률이니까 새로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새로 등장하면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테그랄 했을 때 무조건 앞에 T랑 시그마가 뭐였든지 간에 0이 될 거고 0이 되고. 그러면 밑에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 로스 그러니까 포토메트릭 로스를 원래 그냥 매저하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 등장했을 때 저 앞에 라지 W가 0이 되니까 그 컬러 로스를 매저하지 않겠다. 네.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모든 레이 데스에 대해서 다 0이 뜨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네. 모든 그 레이의 뎁스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잠깐만. 이게 너무 헷갈린다. 그 어떤 뎁스에 대해서 그 픽셀이 새로 등장을 하지 않고 원래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원래 존재하는 애잖아요. 그럼 다 네. 1이었겠네. 다 1이죠.
웬만하면 다 1이고 대신에 어큐펀시가 없겠네 그러면은. 물체가 없으면. 물체가 물체가 없었으면 없으면- 없는 네, 영역에서. 네. 그럼 물체가 있는 영역에서는 이 픽셀이 생겼냐 안 생겼냐가 보는 거네. 아, 일단은 이게 그거네. 일단은 물체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지텀은 현재 물체가 있는 영역에서 이게 디스오클루전인 것들을 측정하겠다이네요. 그런 아, 이해 좀 된다. 아, 물체가 있는 거를 일단 한정해놓고 웬드게이트처럼 물체가 있는 영역에서 디스오클루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고려를 할 텐데 그거를 T축에 따라서 이제 뎁스에 따라서 쭉 인테그럴을 하는데 그 디스오클루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바운더리에서만 스파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아, 그러면은 오브젝트 영역 내에서는 이게 거의 다 1 아니에요? 네, 거의 다 1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제 0이 되냐? 네. 바운더리에서 0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 값이 조금 줄어들겠네. 그렇네요. 대부분 다 그러면 거의 다 0이 될 확률이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있죠? 또 네. 나 캡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엄청 집중돼 있거나. 그쵸. 네, 둘 다 고려해야지 얘를 이제 매주를 할 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테그랄이 일어나는 영역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 내부나 그 서피스에서부터 내부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테그랄 될 때의 저 디스오클루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서피스 양쪽 시작하고 끝 부분일 뿐이잖아요. 네. 요거 두 개 빠졌다고 해서 안에 인테그랄이 이미 남아 있는데 그럼 값차이가 거의 없는 말. 그래서 거의 표본에서만 잠깐. 디스오클루전 일어나는 부분 측정할 때 그 다이나믹 시티가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T 스타트에서 T 파이널까지 지금 잘안 보이는데 그게 통짜로 근데 말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기냐.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어차피 통짜로- 저것도 근데 그 뭐지? 모델이 프리딕션하는 디스콜루전 웨이트니까 좀 알아서 되겠다라고 하면 뭐 근데 그거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 같은데 두께에 따라서 영향이 없으려고 그러면 통째로 디스오클루전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돼. 그냥 안에 저기 보니까 레이 디스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통짜는 통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막 그냥 모델이 알아서 저렇게 프리딕션 알아서 해줘 그냥 토탈적으로 알아서 그냥 저렇게 되나 네. 보다 알아서 프레디션을 해주고. 생각하고 네. 이게 좀 더 나오나? 이런 생각이 네, 일단은 그냥 넘어가 보죠. 일단은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조금 어떻게 되는지가 추가적으로 설명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많이 부족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네, 기자는.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1에 풀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서는 사이클 컨시스턴시입니다. 저는 직관적이라서 이건 그나마. 예를 들면 심플로가 백워드랑 포워드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 거의. 보시면 포워드랑 백워드 도했을 때 그 영역으로 돼야 되고 이거는 디스 오클루전이 이거 잘못 쓴것 같은데 디스 오클루전이 없는 영역에서만 밸리드하다. 그거. 그래서 세 번째는 심플로우 레귤라이제이션. 심플로우 레귤라이제이션은 세 가지 텀이 있는데요. 스파셜 스무스니스, 템포럴 스무스니스, 스몰 스팀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스파셜 스무스니스는 인접한 프레임이랑 뭐 주변의 픽셀 값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심플로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거리에 따라서 웨이트를 다르게 줬고 그리고 템포럴 스무스니스는 뭐 3D 트레이토리가 리니어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다음 타임에 똑같은 픽셀에서 다음 타임에 현재에서 다음 타임의 심플로우랑 이전 타임의 심플로우로 봤을 때 그게 거의 비슷해야 된다. 그거 스무스해야 된다. 그리고 스몰 심플로우로서는
심플러는 다이나믹한 영역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작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페이스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심플러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드리븐 프라이어라고 엄청 특이한 프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모노큘러 카메라에서 다이나믹 씬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일포스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옵티멀 로컬 미니마에 컨버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 드리븐 프라이어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 프라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티컬 플로우 이미지 상에서의 옵티컬 플로우를 구한 거랑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씬 플로우를 다시 옵티컬 플로우로 만들었을 때 그 두 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익스텐티드 씬 플로우는 저희 3D 볼륨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옵티컬 플로우로 만드는 과정이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내게 되고요. 그리고 expected 3D 포인트 로케이션을 따로 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뎁스가 있어야지 프로젝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뎁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3D 포인트에서 expected scene flow를 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카메라 로테이션 파라미터랑 인터넷 파라미터, 트랜지션 파라미터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한 거랑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으로 옮기는 거죠. 현재 있는 3D 포인트를 옮긴 다음에 다시 프로젝션 해버리는. 네, 이거 한 거랑 옵티컬 플로우넷으로 구한 옵티컬 플로우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지오메트릭 컨스턴시 프라이어고요. 두 번째는 싱글 뷰 데스 프라이어입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트 데스가 저희 프레임트렌 데스 네트워크랑 비슷해라는 프라이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스케일을 노멀라이즈 해주는데 메디안으로 해주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데. 그래서 시프트랑 시프트 스케일이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터미네이트 데스랑 그리고 이 저자의 네트워크에 통해서 얻은 거랑 프리트렌 네트워크에서 얻은 터미네이트 데스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샘플된 포인트에서만 스케일랑 시프트가 다 디자인이 되고 모든 것에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우선 디바이스,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 데이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쓴 미다스라는 네트워크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논문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엽서 외치한 거 같아요. 레퍼런스로 적어놓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위에서는 싱글뷰 뎁스로스는 저렇게 썼는데 갑자기 파이널 싱글뷰 뎁스로스에서는 엽서를 갑자기 주네. 여기서 D가 유클리디안이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나오는 거는 또 이제 NDC, Normalized Device Coordinate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더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될 이유가 있나? 뎁스 관계가 엽수인 관계는 약간 바뀌는 거죠. 먼 거를 가깝게 만들고 가까운 걸 멀게 만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지? 그런 물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지라는. 스타가 이렇게 돼 있어서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꾼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유클리디안이랑 NDC의 연관관계가 이렇게 되면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어떤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코디네이트인 거고
그다음에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는 싱글 뷰 기준이기 때문에 스케일하고 시프트가 그냥 아비트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다스 같은 그런 아비트러리한 시프트하고 스케일을 디바이스 코디네이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스케일을 찾아주는 거는 오케이 맞춰주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뭐 미디언을 쓰든 저렇게 뭐 민을 쓰든 근데 갑자기 파이널 뎁스가 역수 취한 거고 독립적인 이벤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독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진 내용이야? 이어진 내용으로 으로 이해했어요? 이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그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프라이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싱글 뷰 뎁스랑 지오메트릭 컨스턴트.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노이즈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에만 우선 사용을 하고 점점 웨이트를 줄임으로써 나중에는 0이 된다고 하죠. 일단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네, 다 다이나믹. 스태틱 모델이 그냥 널프로 한 거. 그래서 인테그레이팅 스택 시스템 레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저희 다이나믹 모델이랑 스태틱 모델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모델만 사용해도 우선 소타를 넘었는데 스태틱 모델을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스태틱 모델 위에서 언급한 로스들은 스태틱 모델에 적합해서 베스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와핑 베이스 템포럴 로스나 다른 로스들은 다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스태틱은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스태틱을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 네, 스태틱 모델을 따로 구현을 해서 이 V 말씀드렸다시피 블렌딩을 얼마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컴바인 렌더링 우선 여기서 보면 V를 이용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됩니다.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을.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사용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 동일해야 된다는 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타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레임 i에서 이 플로어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i랑 프레임 j 둘 다 가져와서 폴 다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블렌딩을 또 해가지고 새로운 인터미디어 타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 인풋에서 타임을 넣으면 안 돼요? 인풋에 뭐그 i 플러스 j 분의 2 그러니까 오버 2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값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댄스 3D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간 값을 가지고 싶었다면 이 플로우의 절반 값을 딱 가져와서 이렇게 데려온 다음에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 약간 그러면은 각각 i하고 j의 그 인트라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인트라 프레임에서는 오버피팅 돼서 되게 잘 되는데 인터 프레임은 본 적이 없는 언신 데이터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각각 i하고 j를 만들어 놓고 합친 그런 약간 네이트 퓨전 네. 느낌을 취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아까 다이나믹 모델 인풋에 타임 인덱스를 넣어주는데도 굳이 타임 신테시스를 할 때 타임 인덱스를 안 넣고 굳이 플로우로 하는 이유가 조금 네, 타임 인덱스를 넣은 거는 그 타임에 맞는 3D 스팀 플로우를 뽑기 위해서라고 이해했고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i 플러스 j 오버 2를 해서 중간 프레임을 프리딕션하면 거기에서 플로우도 나오긴 하는데 플로우는 버리면 되잖아요. 논문 뒤쪽에서 보면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있어요? 자기 베이스라인하고. 베이스라인하고 비교한 건 없고 잠깐 이렇게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그거는 네. 기존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 프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우선은 얘기하기를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뒤에 노벨 타임 신세시스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타임 인덱스를 인터미디어트에 넣는 거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는 얘기했어.
근데 이 사진 널프 같은데 자신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타임 인덱스를 넣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데이터가 두 개지? 데이터에 여기 이쪽에서 만약에 0.5면 둘 다 똑같이 섞고요. 아, 플로우 길이까지를 저렇게 쓴 거. 네, 이해했습니다. 네. 플로우 길이하고 길이하고. 네, 물어보기요. 결과가 좀 놀라운데 다이나믹 모델만 사용한 거랑 풀 스태틱이랑 같이 합친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온리는 저희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을 때고요. 풀 모델은 뭐 스태틱이랑 다이나믹 다 비교했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널프는 다이나믹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자신은 스태틱 자신의 결과는 좋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 모델은 스태틱한 오브젝트랑 다이나믹 다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이제 다이나믹 자신들의 다이나믹 모델만 사용했을 때는 27 정도 보였는데 스태틱 모델까지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는 28 정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기 풀이라는 게 다이나믹이랑 스태틱을 둘 다 쓴다는 거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거는 물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씬에서 다이나믹한 씬만 보았을 때랑 모든 씬을 다 봤을 때 그렇게 저 다이나믹 온리랑 풀이라는 게 모델 말하는 게 아니라 씬. 네. 모델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태틱 위다웃 스태틱 모델 위에 스태틱 모델.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윤 에럴 저게 D 널프잖아요. 다이나믹 널프.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 윤재신 학생 거구나. D 널프하고 비교를 안 했네. 디널프는 나머지는 되게 오래된 건데? 신번하고 신신 뭐 이런 건 다 오래된 건데? 네, 디널프랑 많은. 네, 디너프랑 디프랑 널프랑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거. 여기는 노벨 뷰 시스템이라면 여기 노벨 뷰 앤 타임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는 널프에다가 자기가 타임 도메인을 추가해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신세시스 소타 2개 정도 가져오고 이거는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했을 때 자신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빌레이션 스터디가 좀 주목할 만한데 우선 스태틱 네트워크가 퍼포먼스에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풀에서 갑자기 확 증가한 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싱글브 덱스 프라이어가 로코메니아를 피하는데 확실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LZ를 싱글브 덱스 프라이어인데 이걸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성능 차이가 확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왜 싱글뷰 뎁스 프라이어하고 옵티컬 플로우 프라이어를 두 개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애널리틱하게 우리가 3D 심플로를 스파스하게 구하든 어떻게 구하든 오티미제이션 방법으로 구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가이드를 그냥 한 번에 쓰면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파이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인다이렉트한 거잖아. 3D 심플로가 구해졌는데 그거를 프로젝션에서 2D 옵티컬 플로우로 만든 거 하나, 그 다음에 뎁스로 만든 거 하나, 그래서 3D 심플로 하나를 두 개로 디컴포지션해서 파이어를 건 것처럼 보여서. 근데 애초에 3D 심플로를 만약에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클래시컬한 게 그럼 그거 가지고 파이어를 걸어줘도 됐었던 거 아닌가? 바로. 그냥 이거 좀 오큐펀시에 파이어를 걸어준 거 느낌이 들어서 LZ 터미네이트 됐으니까. 터미네이트 쪽에서. 네. 네. 근데 거기서 3D 심플로우를 구하게 되면은 일단 스타트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뎁스가. 그러니까 뎁스도 이미 있어서 똑같이 주어줄 수 있는. 그건 둘 다 한 번에 걸. 네, 둘 다 한 번에 걸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더 직접적으로 쉬운 방법인데 3D 심플로우가 좋은 알고리즘이 없나? 넘어가면
그래서 뭐 퀄리테이티브 리저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결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살짝 스무스하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싱플로우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보시면 저희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이 따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신기했던 것 같고.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을 두 개를 한 번에 트레이닝을 하면은 저렇게 디컴포즈 돼서 자동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다이나믹이 사실 스태틱 컴포넌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 논문에는 설명 안 돼 있고 그러면 발표 자료에는 이게 나와요. 아, 그래서 저는 스태틱이랑 다이나믹 따로 동시에 학습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냐면 알파 블렌딩 V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자동으로 분리가 그리고 얘랑 되나요? 얘랑 이제 V가 되는 건데 자동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 비디오 스타빌레이션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기 걸로 이렇게 엣지가 잘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거를 풀 프레임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보는 거. 풀 프레임을 유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팩터였었어요.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네, 자기가 사용해서 모션 스컬프처인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션 스컬프처럼 해서 모션의 플로우를 이렇게 해서 저거를 볼륨처럼 이렇게 만들고서는 그걸 3D 프린팅한 걸로 UIST가 좋은데 논문을 썼었거든요. 여기 쟁치가 원래 인터넷 공부였거든요. 그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저도 많이 리미테이션은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에서는 잘 못한다 이 정도가 있어요. 프레임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네, 여기까지